다짐하는 인물 전북사. 한말의 거유, 성리학의 대가인 간제 천우의 제자임을 스스로 자랑하며 긍지를 갖는 유림이 우리 고장에서는 해일 수 없이 많다. 그것은 간제를 따르던 한말의 유림들이 그만큼 많았고 또 간제 자신이 그 많은 후학들을 대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수제자, 특히 학통의 계보를 볼 때 간제와 가장 가까웠던 유림은 평가해 볼 때 실로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오늘의 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 손을 꼽을 수 있는 몇몇 후학들 가운데 하나가 후창, 김택술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당시 후조처럼 왔다가 후조처럼 날아가 버린 수백, 수천의 간제 문화생들과는 달리 그가 간제 임종과 장례까지 치를 만큼 스승을 섬겼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후창이 간제 제1급 제자요 그의 학통을 이어받을 자질의 소유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후창이 태어난 것은 고종 21년인 1884년 때마침 갑심정변이 일어나던 해였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 가풍의 가율 아래 성장했고 나이 5에 김만영 문화에서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는 유춘정, 이동욱 등 당시 지방의 유학자 아래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그가 간제 문화에 입문한 것은 그의 나이 17이 되던 해인 1900년이었다. 행적에 따르면 간제는 처음 그의 웅건고매한 시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자질과 언행에 찬탄, 후창의 장래에 기대를 걸었다고 전한다. 간제 문화에서의 약 10년간은 유학자로서의 후창이 차츰 그 골격을 형성하고 그 나름의 학풍을 이룩해 나가던 과정이었다. 그의 독실한 면학과 뛰어난 슬기는 간제를 매우 흐뭇하게 했음인지 후창이라는 아호를 지어줄 정도였다. 이 무렵 후창은 스승인 간제를 도와 선인들의 여러 문집을 정리, 교정했고 때에 따라서는 간제의 발문도 대작했다고 전한다. 후창은 25되던 해 엄친 벽봉공의 상을 당했다. 그때 후창은 시묘를 함으로써 그의 효성이 또한 지극함을 보여주었고 이듬해인 1910년 치옥의 한일합방이 성립되자 마을 뒷산에 올라가 망국의 슬픔을 동곡으로 달랬다는 일화가 있다. 또 후창에게는 의병가담의 행적을 빼놓을 수 없다. 의병장 최익현에 대해서는 해방전부터 늘 흠모했고 직접 찾아뵈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후창은 최익현을 스승의 예로서 받들었다. 이때 의병장 최익현이 태인에서 순창으로 의병 관계로 떠났을 때 후창은 간제의 서한을 가지고 종군한 사실도 있다.
그 후 그의 가정적 불행은 계속 이어져 33세 되던 해 조모와 자친이 연달아 별세. 이때 그는 또다시 3년 시묘를 실천함으로써 효의 수범을 보였다. 그가 비로소 강단에 서서 후학자들에게 훈회를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38 되던 해였으며 이듬해인 1922년엔 호남의 유림 대표로 청주의 만동묘에 참사했다. 그 해엔 또 스승인 간제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거유 간제의 별세는 당시 유림 사회뿐 아니라 이 나라 학계의 일대 손실이라 할 수 있겠거니와 수제자인 후창의 애석함은 실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후창은 예를 갖춰 스승의 장례를 정중히 치르고 3년 동안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불어 주욕의 법례를 몸소 실천했다. (1924년) 그는 정옥군 북면 모현제에서 후학들에 대한 강하게 힘을 썼고 덕치면 만종제에서도 후진의 양성과 인재 배출에 전념했다. 가혹해지는 일제 통치 아래에서 차츰 퇴색해가는 성리학 등 유교 문화를 끝까지 수호, 계승, 발전시켜가는 일만이 후창의 염원이었다. 그 12년 동안은 다시 장동의 이승제 등에서 강원에 진력했는데 이 무렵에 배출된 후학들로선 최민열, 서우대, 소진기, 전태현 등 한학의 권위자들이었다. 궁극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를 용납할 수 없었던 후창은 대부분의 유림들이 그러했듯이 은둔과 비타협의 수단으로 일제에 항거했다. 이러한 현실 도피적, 소극적 저항이 과연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는 사가들이 평가할 것이지만 후창은 민족 저항의 방법을 유교 사상의 계승과 전파로 삼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1940년대 이후 향리 뒷산에 불망실이라는 서실을 짓고 아예 두문불출 성리학 연구에만 몰두했다. 후창 김택술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54년 71의 나이였다. 후창은 겉으로는 비교적 파란이 적고 또 지극히 조용하게 생애를 살다간 유림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리학 분야에서의 지적은 실로 값진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그의 30여 권에 이르는 저서와 시편 등은 지금도 학계에서 소중한 구실을 다해주고 있다. 후창 김택술. 우리는 호남의 거유 간제를 상기할 때 후창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후창을 얘기할 때 간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묘소는 완죽은 소양면 명덕리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안군 개화도의 간제 서원에도 향배되었다.
한말 호남 거주라고 한다면은 간제 선생님을 손꼽아야 할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신 제자들이 이 호남 지방에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읍군에 이평의 후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으셨던 소위 후창 선생님, 김택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택술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전라북도 지방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작촌 조병희 선생님 모시고서 오늘 이모저모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서 간제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 몇 분을 인물전북사에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손꼽힐 수 있는 제자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읍군 이평의 후창에 사셨던 김택수 선생님을 손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후창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가통에서 자라나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창 선생님은 소개된 바와 같이 김택수 선생인데, 택수량은 호, 쉽니다. 네, 휘. 네. 휘고, 후한 김씨로 써서, 고려 말에 지포 김구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고려 말에 있어서 너무나 원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무리한 행성을 했기 때문에 북정론이라는 저술을 한 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대단히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후창 선생님은 그 23대 그 후손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창 선생님께서는 대대로 청빈한 선비 가정에 나셔서 벼감 낙진 선생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는 정현이라 하고 호는 후창이라 하고 자를 정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역시 그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식으로 역시 훌륭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학자가 되실 수 있는 소질이 이미 천부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 성장하시면서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닦으시고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이 있었던 바와 같이 호남의 거유 간제 선생님하고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어떤 기원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시기는 어느 때인지 이런 것을 좀 밝혀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창 선생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체질이 출중하셨다고 이렇게 네. 전합니다. 그래서 5세 때 학문에 들어서 이무 약관이 나이 전에 경서를 통달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간제 선생은 문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제 선생이 같은 제자 중에서도 이 후창 선생을 특히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후창 거사라고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창 거사는 어떻게 돼서 되었냐 할 것 같으면은 주자가 중국 건양의 후창 창주 정사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예. 지고 그 창주 정사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제 선생님께서 후창 거사라 써준 뜻은 주자학의 대를 계승하여 주자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 뜻으로 써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굉장한 애제자의 애제자 되겠구만요. 그래가지고 간제 선생과 관계는 일생을 간제 선생에 종합하셨습니다. 돌아가실 적에 돌아가신 뒤에 또 초상 범죄라든지 모두 돌봐주셨고 또 3년 심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간제의 적통으로 알려졌고
또한 개화도 개항사에는 네. 간제 선생이 주력이 되시고 거기에 또 개항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심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물전북사 시청자들이 이 학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네, 심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으로써 네. 글자 그대로 읽지만 마음으로 근신하고. 성제를 네. 한다. 네. 참 거기 같은 것도 함부로 먹지 않고 주육 같은 것을 삼가하고 네. 늘 그 선생을 사모하는 정으로 서서 상제와 같이 받들린다는 네. 것이죠. 지금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동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살으셨는데 그 창동이라고 하는 글자 동네 이름이 저절로 바뀔 정도 됐다고 예, 하는 그 얘기가 얘기 들으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창동이 곱창자, 창고창자죠. 네. 창국창자, 골동자, 창동이라고 이렇게 전에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유명한 학자가 나시고 보니까 자연히 그 간제 선생님께서 창동이라고 거사라고 이렇게 써주신 그걸로 말미암아서 네. 그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창계 선생을 추모하는 뜻에서 그 동네 이름이 창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조를 보면은 됐다는 뭐 말이죠. 동네 이름이 바뀔 정도니까 결국 주변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숭앙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제 선생과 이 한마르 의병 관계하고 늘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있습니다만 자연히 후창 선생하고도 연관이 닿는 예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최면함 선생과 이 의병 관계, 간제 선생과 후창 선생과 관계를 뭐 삼각관계라고 해서는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연관 관계를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창 선생께서는 19살 때입니다. 그래서 최면함의 그 의거를 턱 공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면남의 그 네. 선생께 왕래가 찾았고 23세 때는 의병모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면남 선생 거기 어디냐면 칠보 무성서원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늘 드나드셨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한때 의병모의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 또 소현정 선생의 강요를 주선한 일도 계십니다. 예, 예. 그러고 결국은 또한, 네. 네. 이렇게 뜻은 일찍부터 네, 가지고 가지고 계셨는데 간제 선생 서한을 지참해서 면함 선생님한테 전하려다가 미처 이루지 못하고 또 이 거의에 동조하시려다가 뭐 시기를 아마 일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애석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네. 그 파리 장서 사건에 의거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성의 김지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거기하고도 늘 왕래가 잦았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 왕래도 잦았고 또 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선생님은 후창 선생님은 애국 충절이 깊어서 네. 한때 강계한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있겠죠. 그리고 또한 경술 취업 후에는 있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아주 배사상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일관을 해서 33세 때 그의 모친과 할머니가 함께 한 해에 돌아가셨는데 4일 간격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여묘사리로 효향을 하신 것을 포창하기 위해서 그때 외정 때 아닙니까? 외정 때인데 외정에서 금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하시고 또한 외정 때에 있어서 그렇게 물자가 곤란한 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배급하는 물자를 배급을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고 아들들을 가르치면 외정하에 외정의 것이 협조될 인물이라고 해서 자제들도 해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네. 아무로
참으로 그 철저한 폐해사상의 사상을 가지신 이렇게 인물이라고 네. 평할 수 있습니다. 또 창동골짜기에 거시기를 지었습니다. 불망실이라고 제가지고 늘 그 차제들에게 폐해사상을 고취했으니까 네. 이 어린이야말로 진실로 폐해사상의 아주 투철한 분이라고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삼례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에는 머리를 땄고 한학을 공부하느라고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8, 9세가 됐을 때 팔리로와 더불어서 학교에 진학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아주 철저한 이 배일사상을 예, 가지고 계셨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훌륭한 덕망이라든가 학문적인 깊이 등등에 대해서 제자들이 퍽 흠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을 위해서 사후를 진 것 같은데요. 예.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후는 1965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그 창동 골짜기에 불망실이라고 지어가지고 어서 배일사상을 고취했다. 네. 이 유지에다가 그 유림들이 발휘를 해가지고 창동세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단독 봉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서원은 지정문화재, 이해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는 이 간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유고집을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후창 선생님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문집이 많이 남겨져 있어서 이걸 발간한 사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 묶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 내가 그 문집은 다 보든 못했습니다만은 그 일부 금강산피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물론 성리학에만 깊으신 것이 아니라 참 박람회했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서는 30권에서 15첩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주기대라고 하는 것과 기질서문대비라고 하는 이 논설, 네. 국사 논평, 강목 논평, 네. 사문록, 금강산록, 네. 두류산록, 이런 교과 규칙 등 네. 이런 것이 주로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예. 이 문집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일 사상이 아주 굳으셔서 간제 선생 문집을 일본 사람들 치하에서는 뭐 허가를 맡아가지고 간행하지 않겠다. 이래서 끝끝내 반대하시고 8.15 후에 아마 이 문집이 발간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아주 열렬한 정말 배일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민족 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끝내 간직했었던 훌륭한 유학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더우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예.